오늘은 마피아 영화의 역사를 넘어 세계 영화사의 흐름을 바꾼 불멸의 걸작 대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 이 영화를 접하시는 분들은 마피아 영화 남자들만 보는 거친 영화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영화의 본질은 가족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이 영화를 두 가지 시선으로 분석해 보겠는데요. 하나는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냉철한 지도자로 변신하는가 라는 리더십의 관점, 그리고 그 화려한 권력 뒤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희생되었던 여성들의 시선입니다. 영화는 화려한 결혼식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비토 콜레오네의 막내딸 코니의 결혼식이죠. 겉으로 보기엔 축제 같지만 실상은 콜레오네 패밀리의 권력을 전시하는 장입니다. 이탈리아 전통에 따라 딸의 결혼식 날에는 아무리 어려운 부탁이라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관습이 있죠. 이를 이용해 부하들은 비토에게 온갖 청탁을 하러 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토 콜레오네라는 인물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는 단순한 범죄 조직의 보스가 아니라 공권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웃의 대부 역할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시선으로 주인공이어야 할 신부 코니는 정작 소외되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비토입니다. 코니는 가문의 세력을 확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했죠. 이 비극적인 시작은 영화 내내 흐르는 여성 잔혹사의 서막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마이클 콜레오네를 살펴봅시다. 비토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비토의 큰아들 소니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라 리더로선 위험합니다. 둘째 아들 프레도는 심약하고 비실용적이죠. 톰 헤이건 냉철한 변호사지만 친아들이 아니기에 조직의 정점이 될 수 없습니다. 막내딸인 코니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후계 구도에서 배제됩니다. 오직 마이클만이 달랐습니다. 그는 다트머스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제2차 세계대전에 자원 입대한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처음엔 가족 사업은 내일이 아니야라며 거리를 두던 인물이었죠. 비토는 마이클이 이 피비린내 나는 세계에 발을 들이지 않고 합법적인 세계의 상류층으로 살길 바랐습니다. 아들의 입대를 허용한 것도 미래의 리더로서 세상을 배우길 바라는 검증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비토가 라이벌 조직의 습격을 받아 생사가 불분명해지자 마이클의 잠재된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이클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날뛰는 큰형인 소니와 달리 냉철하게 판을 짰습니다. 마피아 배후 세력인 솔로초와 부패한 경찰청장 매클러스키를 식당으로 불러내죠. 그리고 변기 뒤에 숨겨둔 총을 꺼내 그들을 살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 정치적 선언으로 국가 권력의 상징인 경찰청장을 죽임으로써 자신이 규칙 위에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총을 숨기는 위치부터 타이밍까지 완벽하게 계산했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인간 마이클은 죽고 리더 마이클이 탄생했습니다. 살인 후 마이클은 아버지의 고향 시칠리아로 피신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망이 아닌 전략적 철수였죠. 그는 그곳에서 마피아의 뿌리를 배우고 현지 조직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장차 뉴욕을 장악할 힘을 기릅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마이클은 본격적인 숙청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가 바로 매제 카를로의 제거인데요. 카를로는 코니를 폭행하며 큰형 소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배신자였습니다. 마이클은 여기서 소름 끼치는 리더십을 보여주는데 누이의 남편이라는 사적인 관계를 철저히 무시하고 카를로에게 라스베이거스로 가서 내 오른팔이 되어달라며 안심시킨 뒤 그가 가장 무방비할 때 처단합니다. 가족 내의 배신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조직원들에게 각인시킨 것이죠.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단연피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마이클이 코니 아들의 대부가 되어 성당에서 사탄을 거부합니까? 라는 신부의 질문에 거부합니다라고 맹세하는 순간 밖에서는 뉴욕 5대 패밀리의 보스들이 제거되었는데요. 그들은 마이클의 천재성을 간과해 애송이로 여겨 방심하고 승리의 축배를 든 순간 마이클은 정확한 판단으로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전광석화 같이 움직였습니다. 에밀리오 바르지니는 법원 앞 계단에서 가짜 경찰로 위장한 로코에게 등 뒤에서 총격. 필립 타탈리아는 호텔 침실로 알 네리가 난입하여 매춘부와 함께 있는 그를 기관단총으로 사살.
빅터 스트라치는 클레멘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산탄총 샷건으로 사살. 카르민의 쿠네오는 윌리 치치가 회전문 안에 가둔 뒤 창밖에서 권총 사격. 안토니오 몰리나리는 해안가 항구에서 마이클의 명령을 받은 부하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처단됩니다. 이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차 편집으로 꼽힙니다. 종교적인 경건함과 극악무도한 폭력이 대비되면서 마이클이 영혼을 팔아 조직의 절대 권력을 쥐게 되었음을 상징하죠. 이때도 여성들은 철저히 이용됩니다. 코니는 행복하게 아이의 세례를 받고 있지만 바로 그 순간 남편을 죽인 오빠가 아이의 대부가 되고 학살자가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마이클은 이제 감정 기반의 리더였던 아버지 비토를 넘어 오직 이성과 효율로만 움직이는 현대적 기업형 리더로 진화한 것입니다. 리더십의 승리 뒤에는 파괴된 인간관계가 남습니다. 마이클이 아내 케이는 남편이 변해가는 것을 보며 공포를 느낍니다. 가족 사업에 관여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깨졌고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마이클은 케이에게 다시는 내 사업에 대해 묻지 마라고 일갈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닫히는 서재 문 너머로 부하들이 마이클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돈 콜레오네라고 부르는 장면을 케이는 멍하니 바라봅니다. 여성들에게 이 세계는 보호받는 곳이 아니라 배제당하고 소외되는 감옥이었습니다. 코니는 남편의 폭행과 죽음 사이에서 가문의 도구로 전락했고 케이는 진실을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거대한 비밀의 장벽 앞에 서게 됐고 시칠리아에서 결혼했던 첫 번째 아내 아폴로니아는 마이클 대신 폭탄 테러로 희생되며 소모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마이클 콜레오네의 리더십은 분명 탁월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순발력. 뉴욕의 낡은 사업을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사업으로 전환하는 현대화. 적을 친구보다 가까이 두며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치밀함. 하지만 그는 성공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과 인간성을 지불했습니다. 비토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리더가 되었지만 마이클은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이것이 대부가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마이클의 선택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명작은 보는 사람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리더의 관점에서 마이클의 전략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케이의 눈빛과 코니의 눈물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세요.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